종종 노령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내 고양이가 우울증 같다며 방문을 하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노령묘 우울증 문제를 문의 주시기도 하고요. 종종 방송에서도 노령묘의 우울증 문제를 주로 다루기도 합니다. 정말 우울증일까요? 사실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노령묘 우울증 문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험상요, 나이 든 노령묘에서 우울증 갔다고 온 고양이의 대부분은요, 질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아프기 때문에 덜 움직이고 덜 먹으며 잠이 많아지고 여러분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파서 그런 거예요. 노령묘의 대다수 질병은요, 통증을 동반하거나 호르몬 문제거나 혹은 뇌 위축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질병이 많으며, 이런 질병들은요, 고양이의 성격을 변하게 만들어 우울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갑자기 우울감이 증가하여 뒤늦게 우울증 같은 선천적인 정신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침울하고 움직임이 더뎌졌다면요, 그것은 어디가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노령묘에서요, 우울증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고양이에선 조금 드물지만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라는 두 가지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이 소량의 호르몬이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장기와 조직의 성장과 노화에 관여하며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사용시켜 도와주고 심장을 원활하게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체적인 몸의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 몸을 돌리는 생체 시계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 갑상선이 기능 저하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온몸 세포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되면서 몸의 전체적인 생체 시계가 갑자기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요, 마치 우울증처럼 침울해지고 안 움직이며 안 먹고 반응성이 떨어지며 잠을 더 많이 자게 되는 겁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적절히 진단만 잘 내려진다면요, 동물병원에서 약만 받아 먹이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진단만 되면요, 그리 큰 질병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치매 역시 우울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고양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즉 치매 걸립니다. 고양이의 치매는요, 사람의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그 증상이 비슷한데요, 통계적으로 11살 이상의 노령묘에서는 30%가, 또 15살 이상의 노령묘에서는요, 절반인 50% 정도의 고양이가 초기 치매를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못 느껴도요, 생각보다 고양이에서 치매는요, 흔하고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목적 없이 울면서 배회를 자주 하고요, 활동력이 갑자기 감소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밥 먹자 같은 이런 언어 반응이 늦어지기 시작하고요, 역시 우울한 듯한 증상을 보입니다.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거죠. 때때로는 벽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기도 하고요, 불러도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지 위치 파악을 잘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심해지면은요, 익숙한 장소나 사람을 잘 못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문의 방향을 잘 못 찾고, 또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도요, 문이 열리는 곳이 아닌 문의 경첩 부분에 서 있기도 합니다. 화장실 가는 길을 헤매기도 하고요, 내가 퇴근 후에 집에 와도 아는 척하는 반응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무슨 일이든 귀찮아하기 시작하고요, 짜증을 잘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서로 인사하는 이런 상호작용도 떨어지고요, 구석에 숨는 듯한 어떤 불안한 행동을 많이 보이고요, 때때로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성을 심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총 수면 시간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밤에 일어나 울면서 배회를 시작하고요, 또 배변 실수 역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식욕은요, 현저히 줄어들거나 또는 현저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치매 증상 중 3개 이상이 11살 이상의 고양이에서 보인다면요, 이때부터는 초기 치매를 의심하고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약만 빠르게 먹이기 시작해도요, 초기 치매의 진행을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만성 구내염이나 치주염 같은 이런 치과 질환도 우울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파서 안 움직이고 안 먹고 성격이 까탈스럽고 예민해 보이는 겁니다. 노령의 고양이가요, 만성 구내염이 심해지거나 치주염으로 진행하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은 당연히 고양이를 지치고 힘들게 하며 예민하게 만듭니다. 11살 이상의 고양이라면요, 반드시 입안을 확인하시고, 냄새가 심하거나 치석이 심하거나 침을 자주 흘리며 식욕이 떨어졌다면요, 치과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입안의 통증이 사라지면요, 고양이가 갑자기 젊어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관절염 역시 우울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10살 이상 고양이 70% 이상은요,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전체 고양이 4마리 중 1마리 이상은요, 현재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관절염이 생기면은요,
사용하는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돼서 안 움직이고 잠이 늘어나며 식욕도 저하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과의 상호작용도 줄어들게 되고요. 우울해 보이기 때문에 우울증처럼 오진되기도 합니다. 역시 간단히 관절염 약 처방만 받으면은요 다시 활기차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성췌장염 역시 노령의 고양이에서 우울증처럼 오인되기도 합니다. 노령묘가 만성췌장염에 걸리면은요 지속적인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식후에 소화되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므로 역시 잘 안 움직이고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배를 만지면은요 통증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손길을 피하거나 혹은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역시 우울증처럼 오인되기도 하므로 노령묘가 식후에 잠을 많이 자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거나 구토나 설사가 잦아졌다면은요 이것도 역시 한 번쯤 검사해 보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의외로 노령묘에서요 우울증처럼 보이는 질병이 많지 않은가요? 사실 노령묘 우울증의 대부분요 이런 질병들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파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요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여러 질병을 치료해 줘서 노령기 고양이를요 조금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노령기 고양이에게 우울증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각종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